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후 피임약을 복용한 지 몇 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재복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 피임약 처방 받았으니까 그럼 오늘 관계는 안전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사후 피임약은 사전에 미리 먹는 피임약이 아니라 보호되지 않는 성관계, 적절한 피임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성관계 이후에 우리가 먹는 피임약을 사후 피임약이라고 말합니다. 사후 피임의 종류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이 포함된 피임약이 있고, 울리프리스타 아세테이트 포함되어 있는 사후 피임약이 있고, 세 번째는 구리루프와 같이 자궁내 장치를 통해서 사후 피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피임률이 높은 것은 구리루프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후 피임약 자체가 복용도 간단하고 처방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후 피임법입니다. 사후 피임약의 원리는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밖에서 고용량을 주는 방법이 레보노르게스트렐 사후 피임약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울리프리스타 아세테이트, 엘라원이라는 상표명을 가지고 있는 약은 항프로게스틴 성분이기 때문에 배란 자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요. 레보노르게스트렐이 포함된 노레보라든지 포스티노든지 그런 약들은 고용량이 들어가면서 배란을 밀어준다. 결국엔 그 두 약제 모두 배란을 억제해 주는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착상을 막는 데에는 큰 역할은 하지 못해도 조금은 방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리루프로 하는 사후 피임 방법도 있는데요. 구리루프를 삽입하게 되면 자궁 내 공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착상까지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리루프를 이용한 사후 피임은 5일 이후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항프로게스틴인 울리프리스타 아세테이트는 120시간까지 효과가 있는 반면,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이 들어있는 노레보 같은 약들은 72시간까지 사후 피임 효과가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고, 이 3가지 피임 방법 모두 100%는 아니라는 점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후 피임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피임 실패죠. 낮은 확률이지만 있다는 것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도 약이 고용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든지 그런 심각한 부작용은 없지만, 프로제스틴 성분의 10배 정도 들어있고 자궁근종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이니시아라는 약물에 5배나 되는 그런 농도로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메스껍다든지, 그 다음에 유방이 아프다든지 여드름이 생기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부정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 자체가 초기 임신 증상이나 월경과 헷갈릴 때가 있어서 그런 부작용들을 쉽게 인지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후 피임약을 복용한 지 몇 시간 이내에 토한 경우에는 재복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재복용을 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은 채로 토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약물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피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후 피임약을 먹으면 우리가 생리는 한 일주일 정도 밀릴 것이라고 설명드리는데요. 그거는 사후 피임약 원리 자체가 배란을 늦춰주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용한 시점이나 그때 컨디션, 내가 월경이 얼마나 규칙적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월경이 얼마 정도 밀리는지가 바뀔 수 있고, 그것은 사실 조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내가 월경을 지금 이번에 했으니까 내가 임신이 아니야, 혹은 내가 이번에 월경을 안 했으니까 임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런 걱정되는 관계 이후에 한 2주나 3주 정도 지난 후에는 꼭 임태기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사후 피임약 처방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그러면 오늘 피임약 처방 받았으니까 그럼 오늘 관계는 안전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후 피임약을 먹으면 배란이 늦춰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배란이 늦춰지는데 오늘 관계를 하면 오늘 들어온 정자가 그 배란한 시점까지 살게 되면 역시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후 피임약을 믿고 관계를 오늘이나 내일 하시게 되면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후 피임약을 복용했는데 또 그 사이클 내에서 다시 월경이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또 콘돔을 끼지 않았거나 콘돔이 찢어져서 사후 피임약을 부득이하게 또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배란을 어느 정도 미룰 수 있을지 피임 효과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사이클은 지나고 나서 관계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사후피임 약의 경우에는 피임 실패가 2% 정도, 먹는 시점 따라 바뀌고 가능한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효과는 좋지만 피임 실패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 피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사후 피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나의 일상이 깨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후 피임약을 이번에 처방받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셨을지라도 이번에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고 나면 다음엔 사전 피임 방법에 대해서도 꼭 고민을 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후 피임약이라는 것이 기존에 임신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산을 시키는 약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평소에 생리가 불규칙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현재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면 꼭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시고 복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임신된 상태인데 그 약을 통해서 내가 임신을 피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